안녕하세요. 오늘의 미국발 주요 뉴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그 속의 핵심 정보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 예측부터 꽤 오래된 살인사건 해결 소식, 또 맥도날드의 새로운 실험 종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술 소식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기술 발전, 또 경제적인 어떤 압박, 지정학적 긴장감, 그리고 인간사의 단면들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이런 정보들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연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비트코인 초기 개발에 참여했다는 아담 백이라는 분 예측이 좀 눈에 띄네요. 기존의 4년 주기설 이거 아니다 라면서 2025년 여름에는 2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거가 재밌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가격만 딱 찍은 게 아니라 그 기술 채택 모델, S커브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들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지금 비트코인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인구 한 2% 미만. 그러니까 이제 막 초기 수용자 단계를 지나서 초기 다수층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S커버 모델. 그게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도 딱 들어맞을까요? 워낙 변동성도 크고 또 FTX 사태 같은 예상 못한 일들도 있었잖아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변동성은 고려해야죠. 아담백 본인도 FTX 같은 그런 사건만 없었어도 이미 10만 달러는 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퍼져나가는 그 큰 흐름, 거기에 좀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던데 그게 통과된 것도 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높이죠. 보시죠. 핵심은 결국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1달러를 발행하려면 실제 현금이나 아니면 아주 안전한 미국 국채로 1달러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1:1 준비금 의무화고요. 그리고 아무나 발행 못하고 금융기관만 할 수 있게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는 사실상 못하고 자금 세탁 방지나 소비자 보호 이런 것도 강화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서클 USDC처럼 좀 규제 맞춰서 하던 곳들한테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곳에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리플, XRP나 스텔라 이런 쪽도 규제 환경 변화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술 혁신하면 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7,000달러짜리 전기 태양광 캠핑카라니. 와, 가격만 보면 거의 혁명인데요. 가격도 파격적인데 저는 그 워터 엔진 기술이 진짜 대단하다고 봤습니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도 있고 또 물을 전기분해해서 나오는 수소랑 산소로 동력을 얻는 거예요. 부산물은 그냥 깨끗한 물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연료비 걱정 없이 환경에도 좋고 RV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율주행도 된다고 하고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막 나오는 와중에 또 다른 쪽에서는 기존 기업들이 고민하는 지점들도 보이네요. 맥도날드 소식이죠? 아, 네. 코스맥스. 그 음료 전문점으로 잠깐 실험했던 거요. 2년 만에 접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Z세대 잡으려고 요즘 음료 시장 크니까 그걸 노렸던 건데 생각보다 음료 커스터마이징 그런 수요가 크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최근에 맥도날드 본체 실적도 좀 주춤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하자 이런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실험은 끝났지만 여기서 얻은 교훈 같은 건 또 활용하겠죠? 네, 그럴 수 있죠. 일부 메뉴는 다른 형태로 다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요. 기업들 고민이 또 있네요. 그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됐던 관세 때문에 가격 올리는 문제를 두고 기업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맞아요. 월마트는 관세 때문에 가격 올릴 수밖에 없다 이랬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비판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타겟이나 홈디포 같은 데는 좀 달랐어요. 가격 인상 가능성을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공급망을 좀 바꾸고 있다. 비용은 우리가 좀 흡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신중하게 나갔죠. 이게 참 정치적인 압박이랑 주주, 소비자 눈치 사이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 경제적인 압박에 더해서 지정학적 긴장도 여전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인데 안타깝게도 사상자가 또 나왔군요. 아, 네. 러시아가 키이우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 미사일이랑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최소 13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이스탄불 회담 이런 얘기가 나와도 군사적인 충돌은 계속되는 거죠.
다만 이런 와중에도 양측이 대규모로 포로 교환을 했다는 소식도 있긴 합니다. 그나마 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아, 그리고 기술 문제도 있었네요. 소셜미디어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요. 또 접속 장애가 있었군요. 네, 미국, 영국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최근에 소유권이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로 넘어갔잖아요. 그 이후라서 기술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마지막으로 좀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소식입니다. 19년 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드디어 잡혔다고요? 네, 2006년에 도리스 워렐이라는 분이 자기 사업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강도살인인가 했는데 수사하다 보니까 남편인 존 워렐한테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러자 이 남편이 아이들 유모랑 같이 코스타리카로 도망을 갔어요. 19년 동안이나요? 네, 19년 만에 최근에 그 같이 도망갔던 유모 있잖아요. 그 유모랑 관계가 틀어지면서 유모가 결정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주리주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누가 총을 쐈는지는 아직 조사 중인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19년 만에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셈이죠. 네, 정말 숨가쁘게 다양한 소식들을 쭉 훑어갔습니다. 기술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한 경제적 어려움,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이렇게 과거의 미스테리까지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 네, 오늘 살펴본 정보들이 다 각기 다른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큰 변화의 단면들일지도 모릅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 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혁신적인 기술의 등장,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는 전략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풀리는 과거의 매듭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들 속에서 혹시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질문 같은 걸 발견하셨나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사이에 아직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